성립 요건 배웠고, 두 번째는 계약의 성립 시기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396페이지 거기에 4번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나오지? 거기다 또 메모해야 돼. 거기다 또 메모, 맨 위에다가 메모해. 맨 위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써느냐면 또 써 계약의 성립 시기. 아까는 계약의 성립 요건 했고 2번은 계약의 성립 시기. 계약의 성립 시기에 이제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두 사람이 내가 청약을 했을 때 또는 상대방이 승낙을 했을 때 그것의 의미를 금방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대화자 사이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폰으로 내 토지를 너에게 2억에 팔겠다 했거든. 그럼 거리로는 떨어져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지금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 대화자 사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우층에 있는 친구에게 바로 무슨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니고 편지를 통해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나의 의사표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태를 격지자라고 그래. 격지자.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두 개가 있는데 대화자 사이에 계약의 성립 시기가 있어. 1번 대화자 사이. 대화자 사이에서의 성립 시기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대화자 사이에서 성립 시기는 야, 내 토지를 팔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안 사 그럼 불성립이 금방 나타나잖아. 근데 격지자 사이에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2번 우리는 격지자 사이. 그러면 이제 격지자 사이에서는 계약의 성립 시기가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그럼 대화자 사이에서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안 나오잖아. 왜? 분쟁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금방 하니까. 근데 격지자 사이에서는 첫째 또 이게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격지자 사이에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경우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청약만 두 개 있는 경우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지. 근데 이런 경우야. 갑이 우리에게 내가 내 토지를 너에게 2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거든. 근데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을도 청약을 했는데 네 토지를 내가 2억에 사겠다라고 갑도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했어. 근데 두 개의 청약이 우연히 일치하게 되었지. 그러면 나중에 승낙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격지자 사이에서는 두 개의 청약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일반적으로 청승이 있어야지. 근데 승낙 없이 두 개의 청약만 이렇게 써보자고. 두 개의 청약. 두 개의 청약으로 이렇게 쓰자. 두 개의 청약에 의한 경우. 알아들었어 지금? 세 번째는 승낙도 없었는데 계약이 성립이 된대. 그래서 승낙도 없이 계약이 성립된 아니 세상에 승낙도 없이 계약 성립되는 경우 있어요? 그건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는데 승낙으로 볼만한 행동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승낙. 그래서 3번 승낙으로 볼만한 행동이 있는 경우. 승낙으로 볼만한 행동이 있는 경우. 자, 여기까지 썼나? 그럼 지금부터 또 여기 있는데 여기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에는 형태가 3개 있어. 3개. 알겠나? 그럼 여러분들 책에 이제 보면 4번에 531조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나오지. 그러면 여기 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1개예요. 3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책은 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해서 531조는 청승 합치에 의한 경우야. 청승 합치에 의한 경우. 이해 갔나?
그럼 이제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여기다 하나 외워놔. 그래서 격승발 이렇게 동그라미 죠. 격승발. 승낙에 의한 경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여기 갑이 서울에 있는 갑이 부산에 있는 우리에게 청약서를 발송을 해. 청약서. 내가 내 건물이 2억에 팔겠다. 청약서를 발송을 해. 그래서 청약서를 이렇게 발송을 해서 10월 1일 날 발송을 해. 그리고 뭐라고 발송하냐면 내 건물을 너에게 팔겠다. 서울에 있는 갑이 네 건물을 너에게 2억에 팔겠다. 근데 네가 살려거든 10월 31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청약을 할 때 승낙을 한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 승낙 기간을 정해놔. 내 건물을 네가 살려거든 뜻이 있거든 10월 말일까지 답을 다오. 그래서 이제 뜻이 생겨서 이제 청약은 이제 도달했겠죠. 그때. 그래서 발송은 10월 1일. 그럼 10월 2일 날 이렇게 청약이 을에게 도달을 해. 발송을 하고. 그럼 우리는 발송을 하고 도달했을 때 우리는 따른다. 전철 탔다. 한번 생각나? 그게 뭔 얘기야? 의사표시는 눈빛이 또 총명하지 않네. 또 졸려고 그러네. 다시 전철 탔다.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는 다 처리할 수 있어. 한번 읽어보자. 청약은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도달해버리면 처리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이 있어. 그럼 여기 봐. 도달해서 을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을 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단 말이야. 10월 20일 날 발송을 해. 근데 이 승낙의 통지가 발송을 했는데 계약은 10월 31일까지 을에게 도달이 되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지. 근데 발송 날짜는 부산 서면 우체국 소인이 10월 20일로 찍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10월 29일 날 전달이 된 거예요. 갑에게. 그러면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갑이 받았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받은 날짜하고 이 발송 날짜가 다를 수 있잖아 지금. 그럼 받은 날짜가 애매하니까 발송 날짜는 분명하잖아 하루.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송 날짜가 분명하지. 그래서 발송 날짜가 분명한 때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하겠다. 그것이 격승발이야. 격승발. 이렇게 한번 읽어본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시작. 그거 하나만 외워놔. 격승발이다. 이렇게. 됐지? 두 번째로 내려와. 그러면 532조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그거지? 그건 뭐냐면 승낙으로 볼만한 행동이 있는 경우가 성립이 돼버렸어. 사실이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 갑이 여기 봐. 내 부산에 우리 해운대 호텔 지배인이야. 해운대 호텔 지배인에게 메일을 보내. 내 6월 20일 날 동아대학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부산에 가서 하루 숙박할 예정이니 12층 과거에 내가 거기서 갈 때마다 호텔에서 숙박했는데 12층 전망이 좋은 곳을 10월 10일 날 하나 비워다오라고 메일을 보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러면 해운대 호텔 지배인이 8시에 방을 깨끗이 비워놔. 그리고는 자 내가 방을 깨끗이 비워놨으니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승낙을 필요 없잖아. 방을 비워놔라 했지. 그러면 내가 지금 방을 비워두었다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8시에 우리 도착했을 때 숙박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 주었잖아. 그러면 그것을 승낙으로 볼 수 있잖아. 이런 걸 승낙으로 볼 만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실이 실현되었다. 그 말을 제목을 한번 봐. 의사실현. 532조를 보는 거예요. 의사실현. 제목을 한번 시작.
계약의 성립. 나봐. 다시 시작. 그러니까 감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게 요즘에 이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밖에서 활동하던 그런 업체가 전부 쫄딱 망해버린 거. 백화점 일본처럼 망해간대 지금. 전부 집에서 앉아서 손가락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배달. 그럼 배달해온 물건을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그 승낙으로 볼 수 있지. 그런 걸 의사실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이 있는데 옷을 하나 주문했는데 배달을 왔어. 그러면 찢어서 딱 입고 동창회 모임 간 거예요. 그럼 그때 나갈 때 계약이 성립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갔다 와서 싹 안 입은 척 싹 싸서 반납하면 와서 가서 보니까 딱 동창회 모임 가서 옷 입고 갔더니 그놈이 똑같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같은 옷 입고 있으면 기분 더럽잖아. 좋아? 근데 탤런트가 입고 있으면 좋지. 근데 그 동창회 오는 모임들이 다 시원찮잖아. 코 질질 흘리고 어렸을 때 보면. 그놈이 입고 있는 거. 나는 5만 원에 샀거든. 또 그놈 하는 얘기가 나는 5만 원에 5개 샀다. 기분 더럽잖아. 와서 싸다가 가서 반납해. 그러면 계약이 철회된 거야, 안 된 거야? 아니, 옷 입고 나가버렸잖아, 지금. 가서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이미 CCTV 보니까 옷 입고 나가는 거 포착된 거예요. 그럼 계약은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옷 입고 나가면 성립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시험 문제 아니요. 더 중요한 게 뒤에 있으니까 이걸 좀 빨리빨리 좀 알아들어. 이것 때문에 한 5분씩 시간 잡아먹지 말고. 다시 한번 옷 입고 나가면. 그럼 여러분들 주문해온 도시락 주문해오잖아. 그럼 먹으면 그거 계약이 성립된 거라니까. 근데 먹으면 근데 머리카락이 있었어. 머리카락이 있으면 뜯어내고 먹어야 돼. 반납시켜야 돼. 그걸 무슨 반납시키냐. 머리 있는 놈은 그냥 먹으면 되지. 뜯어내고 먹으면 되지. 그가 있는 놈은 반납시켜. 그거 한다고 해서 지 혼자 이빨도 닦지도 않고 자는 자식들이 꼭 그것만 할 때는 깨끗하게 하면 저러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먹으면 돼. 그리고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의사실현이다.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이건 물어봐. 이것은 뭐로 물어보냐면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실을 갑이 이렇게 청약을 해운대 호텔 지배인에게 요청을 했을 때 방이 비워두었다는 사실을 안 때 계약이 성립이 되겠어? 방 비워둘 때 계약이 성립되겠어? 즉 옷 입고 나갔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CCTV로 확인했을 때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안 때요. 안 때요. 나간 때요. 그때요. CCTV로 확인할 때가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밑줄 그으셔. 거기는 거기다 그 밑줄 그으셔. 396페이지에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밑줄 그으셔.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러니까 그 말은 옷 입고 나간 때다 그런 뜻이야. 밥 먹기 시작했을 때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397페이지에 여기 두 개의 청약만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었지? 그러면 그것은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 한번 읽어본다. 교차 청약. 그냥 그 말 속에 답이 있어. 청약이 교차되었대. 승낙 없이. 그러면 청약은 두 개의 청약만 있을 때는 양 청약이 동시에 양 청약이 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 청약이 도달했을 때 느끼한 청약이든 청약의 내용이 일치는 했는데 도달 시기가 다를 수도 있지.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해야 되는데 나중에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이 돼버려. 거기다 메모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2번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고 양청도 그 다음에 나청도 양 청약이 모두 여기 발송이요 도달이요. 여기는 도달. 그 다음에 나중에 청약이 양 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했을 때다 그 말이야. 이것을 나중 청약이 발송시요 도달시요. 시간은 요 도달이 중요해. 도달이. 우리는 여기 봐라. 계약의 성립 시기를 공부했잖아. 성립 시기. 다 같이 양청도, 나청도, 격승발, 나간 때, 계약의 성립 시기. 다시 해.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한 개요. 세 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 4번만 396페이지에 4번만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나와 있잖아. 4번. 한 개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못 달았잖아 지금. 나 같으면 제목을 이렇게 달고 3개를 쓰겠다 이 말이야. 어디? 그럼 교차청약은 대화자 사이의 성립이다, 격지자 사이의 성립이다. 교차청약은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의사실현도 대화자요, 격지자요. 물건 배달시켰잖아 이거 격지자.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격지자 사이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의 형태가 다시 한번 청승합치. 청약만 2개.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이 있는데 공통적 특징은 격지자 사이예요. 대화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여나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1개만 있는 게 아니고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의 형태가 시기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아시는 형태에 따라서 청약만 2개 있으면 발송시요 도달시요 도달시. 청약 승낙 합치 있을 때는 승낙을 발송했을 때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경우는 승낙을 발송 안 했잖아. 그러니까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이 있는 데다. 3개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지. 동의해? 잘 배웠어? 박수. 이제 5분간 휴식.